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운칠기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낚시는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분에게는 운3기 7이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낚시 실력이 정말 월충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각종 낚시 대회에서 18번의 우승과 그리고 뭐 준우승, 준준우승은 뭐 수도 없이 했고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프로 유명의 그 왕중왕전에서 우승을 하여서 금을 손에 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함양에 사시는 김지용 씨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김지용 씨를 모시고 그분의 낚시 비법이 무엇이고 그리고 낚시 스타일이 어떻는지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그리고 저도 한 수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프로낚시연맹 경남지부 자문위원으로 있는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제가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궁금한 것은 예, 한국 프로낚시연맹에서 있으면서 예.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한 그런 기록이거든요. 그런 비법이 있습니까? 뭐, 저는 다른 뭐 비법도 없고, 막 열심히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막, 지기 싫은 그런 악착 같은 성질도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안 그러겠습니까? 예, 열심히 물론- 하고 지기 싫고 다 예. 똑같은데 물론, 그래 유독 그 예. 지영 씨만 자꾸 이렇게 우승을 한다면은 나름대로의 그 뭐 밑밥에다가 뭐 이상한 가루를 탄다든지 뭐 그런 거는 없고, 예. 그런 그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는 없고, 예. 찌에 대한 뭐 공부라든지, 찌에 대한 공부를 예, 합니까? 찌를 어떤 공부를 하십니까? 찌라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찌가 불익이 상당히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부 다 물에 다 담가가지고 그걸 정확한 그 여부력을 갖다가 항상 내가 맞춰갖고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심지어는 뭐 이 찌 옆에다가 내가 다시 오비 같으면은 뭐 내가 0.8이라는 그런 것도 적어 놓고 그 여부력이 상당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낚시 경력은 올해 몇 년 됩니까? 거의 뭐 45년 정도 되긴 어릴 때부터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예, 있으면서 예. 낚시를 배웠네요. 또 그리고 낚시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처음에? 부친이 낚시를 상당히 아, 잘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예, 사부님. 예. 전유동을 할 때와 반유동 낚시를 할 때를 어떻게 구분을 지어서 낚시를 합니까? 수심 깊을 때는 주로 이제 반주동 낚시를 많이 하고 수심이 얕고 조류가 완만할 때는 전유동을 많이 하고. 수심이 깊을 때는 예, 반유동을 많이 반유동 하고. 낚시. 예, 예. 수심이 얕고 조류가 완만할 예, 때는 예. 전유동 낚시를 한다.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뭐 들은 소문으로는 예. 밑밥을 비벼서 뭐 집에서 그 산청에서 그 비벼서는 이렇게 테스트까지 해서 가져온다는데 예. 밑밥을 비비는 것도 노하우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이제 저 점도 같은 거를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아 점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집에서 내 나름대로 그 비중을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밑밥 주걱으로 산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그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밑밥을 개가지고 가져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비율을 갖다가 크릴과 파우더와 그 뭐 암맥, 오숙수 이런 것도 넣습니까? 예, 였는데 주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커리를 주로 많이 넣고 하는데 저는 커리를 아주 작게 넣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통에 뭐 커리를 2장 정도밖에 안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하루 낚시할 것 같으면은 뭐 커리를 3장 정도, 파우더 한 4장 이 정도로 아주 커리를 좀 작게 넣고 그 대신 제가 상상하기로는 물 밑에 이 커릴이 밑밥이 천천히 띄엄띄엄 감질나게 내려갈 때 바늘에 저는 새우를 한 마리 잘 안 끕니다. 그럼 몇 마리? 2마리 예.
뭐 참돔 잡을 때 3마리, 뭐 이래 4마리씩 이렇게 끼는데 주로 2마리 낍니다. 아, 커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 예를 들어서 재홍 씨는 그러면은 밑밥을 비빌 때 예. 한 통을 그 밑밥통 40리터짜리 한 통을 비빌 때 예. 그 크릴 석장에 예. 파우더를 좀 많이 넣는 파우더를 좀 많이 넣는 편이죠. 그럼 크릴보다는 파우더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크릴 석장에 보통 네. 파우더 한 4장 5장. 예. 야, 좀 많이 이제 커리를 작게 넣는 이유는 그 뭐 금전 관계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싸서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뭐 미끼가 내려갈 때 고기가 감질나게 무을 수 있을 정도. 아, 크릴을 많이 넣으면은 크릴이 우르르 떨어지고 바닥에 많이 예. 있으니까 예. 내 바늘에 있는 크릴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아, 이해가 그런 있는 것 같네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바늘에 미끼를 낄 때 한 예. 마리는 잘 안 겁니다. 아, 2마리씩, 이게 예, 2마리씩. 세 마리. 예. 아, 자고 그거는 예. 그렇습니까? 밑밥에 예. 암맥과 옥수수를 이렇게 배합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 고기 입장에서 볼 때 눈에 잘 띄기 위해서는 보리를 많이 넣죠. 보리를 뭐 한 보통 한 4봉 5봉 정도. 아, 보리는 예. 조금 예, 많이 많이 엮고, 예. 그래서 지금부터 김정 씨가 하는 채비법을 예. 한번 여기서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예. 합시다. 오늘 이제 산비로 이제 지금 채비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구멍에다가 아, 이 수증기를 고정을 고정을 시킵니다. 항상. 고정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따로 노는 거는 이 내가 개인적인 그거는 뭐 다른 이유는 없는데 제가 이래 가지고 하니까 그 상당히 좋은 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저 나름대로의 나름대로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 예. 반전부릭을 잡을 때 예. 수중지를 고정을 시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예, 하거든요. 저도 아, 그거하고 그러면 같은 예, 이유입니까?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수영지도 지금 반유동 할 때도 저는 전부 다 그 도래를 그 추 안에 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그 정시도 그러면은 예. 반유동 낚시를 할 때도 예. 그 수중지를 완전 고정을 시켜서 고정을 용으로 되어 있는 수중지를 고정을 예. 시켜서 낚시를 하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목줄 달고 조류가 빠를 때는 조금 무거운 줄을 달고 봉돌을 달고 또 약할 때는 또 작은 그 봉돌을 달고 그 이제 조류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고 하면은 이 원줄이 정리가 안 될 때, 정렬이 안 되고 할 때 조금 무겁게 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캐스팅 하고 나서 원줄을 타이트하게 딱 일자형으로 해놓고 바로 발 밑에서 줄을 풉니다. 한 2번. 다음은 재홍 씨가 즐겨 사용하는 반유동 채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유동 채비를 하시는데요. 예. 반유동 채비법을 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반달구슬을 끼우고 예. 반달구슬을 끼우고 질을 달고 우리가 말하는 뭐 순간 수정, 예. 하는데 이것도 도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켰네요. 예. 고정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렇게 수중치가 보통 보면 유동으로 하는데 유동을 하지 않고 고정을 시켜서 낚시를 하는 것이 조금 색다르고 이 목줄의 길이는 보통 한 몇 뭐 미터? 예를 들어서 뭐 그 보통 한 4m 정도. 한 4m. 예. 예, 좀 길게 하는 4m. 편이에요. 예, 길게 합니다. 예, 길게 하면서 예. 그러면 중간에 목줄에 중간에 봉돌을 많이 치웁니까? 봉돌은 이제 그 조류가 안 갈 때는 뭐 지금 이제 하나를 치는데 2개를 치웁니다. 그러면 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물이 빠르면은 저는 반대로 좁쌀 봉돌을 안 답니다. 안 달고 조류가 빠르면은 그것도 뭐 제가 듣기로는 좀 그런 예.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조류가 빠르면은 밑에 좁쌀 예. 봉돌을 다는데 예. 그럼 재영 씨는 그 물이 빠를 때는 봉돌을 떼냅니까? 예, 빼냅니다.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조류가 빠르면은
그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수중지가 바닥에 다일동 말동 해가지고 그렇게 쭉 미끼가 이제 저 밑에 달리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줄을 달면은 이렇게 되면은 쭉 가다 보면 걸립니다. 미끌림이 되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바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바닥에 약간 대일동 말동 하면은 이 줄은 조를 따라 쭉 가가 저 끝에 새우가 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반적으로 그 입줄을 하면은 씨가 들어가나 하는데 멋지게 들어갑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예. 보면은 참 예, 예. 제가 다시 예, 예. 한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뭐 예. 이해를 하시는가 모르겠지만은 김정 씨가 즐겨하는 그 채비법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이 뭐 우승에 뭐 그런 기능에는 그런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류가 빠를 때는 반유동 낚시를 하면서 목줄에다가 뽕돌을 다는데 김정 씨는 이 수중지가 바늘이라는 생각을 갖고 바닥 근처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바닥 예, 예, 같은 예. 바닥 근처에다가 이렇게 수심을 맞추네요. 예, 예. 바닥 맞추고 근처에다가 맞추고 그러면 이제 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줄은 그냥 조류를 타고 일직선으로 그대로 예, 예.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갈 쭉 수 뻗으면서 이렇게 갈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예, 예. 미끌거리면서 흘러갈 수 예, 있도록 예, 예. 아 이런 또 비법이 있었구나. 보통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조류가 빠를 때는 목줄에다가 이렇게 봉돌을 많이 치워줍니다. 치우면서 하다 보면 미끌림도 생길 수가 있고 심하지. 하는데 예. 김정 씨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네요. 그게 뭐 제가 하는 방법이 다 뭐 옳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낚시는 저 뭐 나름대로 정석은 예. 없지만은 나름대로의 이런 조금 제가 볼 때는 또 이런 방법으로 예, 예. 낚시를 하시는 분은 또 제가 처음 만났거든요. 예. 처음 만나서 조금 색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반동 낚시를 하는데 잔존부력을 잡고 그러면 잔존부력을 잡는 뽕돌은 잘 안답니까? 잘 안 되지. 뭐 물이 세면은 그 예를 들어 저 멀리까지 흘릴 보낼 때는 찌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잔존물을 다 죽여 놓으면은 잘 안 보입니다. 멀리 가면은. 그러니까 막 조류가 예. 빠를 때는 잔존부력에 신경을 쓰지 뭐 않고 별로 안 씁니다. 안 쓰고 수중지가 바늘이라는 생각을 갖고 예. 바닥 바닥에 근처에 대가 수심을 조절을 해놓고 예. 그 대신 어. 이제 원래 15m 들어가면은 한 17m 정도 주지야. 조류의 예, 빠르기에 예. 따라서 이 각을 예, 예. 잡아서 수중지를 맞춘다. 예. 그러나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류가 빠를 때는 예. 조류가 늦을 때는 뽕돌을 달아서 채비에 각을 이렇게 예. 스tom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네. 조류가 빠를 때는 오히려 오히려 떼내고 수중지를 바늘이라 생각을 하고 바닥 근처에다가 수심을 맞춰서 예. 밑채비가 목줄은 긴 길게 목줄에 바늘이 조류를 타고 흘러가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예. 입질을 유도한다. 예. 뭔가 틀리다. 틀립니다. 아닙니다.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해가지고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수중지를 예. 저도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수중지를 고정시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잔존부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수중지를 고정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거를 고정시키지 않고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잔존부력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당기면은 찌에 받는 부력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떠오르는 그 반탄 것은 더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중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낚시를 하다 보면은 밑에 사꽁치가 물어도 정말로 이렇게 예. 그렇지. 잠겨 들어가는 예. 그런 현상을 많이 그- 보여요. 민물 낚시 예. 우리가 찌맞춤을 한다 아닙니까? 예. 물속에다가 엮고 예, 찌맞춤을 하는데 보통 보면 편납을 이래 말아서 그 민물 낚시를 할 때는 도래를 달려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예. 유동되는 수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맞춰두고 위에서 찌톱을 탁 눌리보면은 예. 천천히 들어가는. 천천히 올라오는데 예. 이것을 유동으로 만들어 놓고 똑같은 추를 유동으로 만들어 놓고 눌리보면은 바로 올라오지. 바로 튕겨 올라오는 예. 그런 역할과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수중지를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수중지를 고정을 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방송을 보시는 또 좋은 사장님이 계시면은 이렇게 수중지를 이렇게 고정을 시킨 수중지를 하나를 만들어내면 아, 좋지요. 그것도 히트 치겠습니다. 네. 그죠? 자원 TV를 잘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근데 뭐 낚시를 하면서 예. 제가 좀 궁금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예. 시간으로 한번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낚시를 하면서 그의 낚시 스타일은 어떠한지 알아봅니다. 먼저 견제 동작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 낚시에서 견제 동작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 일반인들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줄을 갖다가 원줄을 지금 이래 타이트하게 이래 지금 있는데 원줄을 이렇게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고기가 물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견제를 할 때 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착수가 돼갖고 지금 그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류에 따라 천천히 떼기 줍니다. 이렇게 줄을 이제 약하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입줄이 여신이 오면은 그냥 그 아주 작은 입줄은 한 번 더 들어오거든요. 입줄은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땡겨 줍니다. 이렇게 많이 땡기면은 고기가 그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수가 있어서 입줄을 한번 탁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는 조금 이렇게 땡기면은 그대로 확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새우가 한 마리 예를 들어서 그 바늘에 끼어 있는데 고기가 머리만 딱 떼묻고 순간적으로 한 5cm 정도 미끼가 도망가면은 확 덮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이 땡기진 안 하고 한 입줄이 여신이 최초에 약간 왔을 때 쑥 그냥 그대로 빨고 들어가는 거 하고는 또 틀리겠지. 아주 이제 그 감성돔이 아주 약을 때, 약은 입줄에 약간 건드리고 들어갔다가 살 나가지고 그럴 때 저는 이제 한 많이 안 땡기고 한 5cm 정도 싹 땡기다가 놓는 순간에 쫙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고기가 뭐 내가 고기 된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분명히 머리를 탁 물었는데 도망을 가면 확 덮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견제를 그렇게 합니다. 견제를 짧게. 예, 짧게. 예, 길게 하면은 짧게 견제를 갖다가 하는데 그 뭐 그냥 그 입줄이 그냥 그대로 사정없이 들어가는 거는 뭐 그대로 채면 되지만은 아주 작은 입줄은 살짝만 해가지고 한 5cm 정도 살짝 당겨 갖고 요렇게 딱 놓으면은 그 순간에 가져가는 그거를 갖다 많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러고 이제 수심을 다른 사람들 보면은 수심이 5m든지 10m든지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가깝게 던지는데 그 흘러가는 그 수심 그거를 체크를 저는 합니다. 10m 같은 뭐 왼쪽으로 10m를 흐르면은 그 미리 10m에 멀리 해가지고 던져 놓으면은 그 흘러가면서 그 밑밥이 거기하고 제가 던진 미끼하고 만나는 그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포인트 내리면은 조금 여가 많이 있는 그런 주로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쪽으로 붙어서 다니니까 위에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이래 살짝 보면은요 여가 물 밑에 보이거든요. 그 주위를 많이 공략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아무래도 발 밑에 큰 고기가 있어가지고 발 밑으로 처음에 새벽에는 공략하고 나중에는 이제 썰물이라 물이 빠지면은 먼데 멀리 원투를 해가지고 뭐 조류가 가면은 처음부터 쭉 흘려봅니다. 흘려보고 예를 들어서 한 5m에
5m 정도 가다가 얘가 걸리면 내가 그 왼쪽에 만약에 걸리면 오른쪽으로 더 올라가 갖고 그 자리를 만들거든요. 흘러가지고 내가 고기라는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가깝게 하면은 고기가 뭐 겁을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가깝게 얘가 있으면은 제가 더 위로 올라가든지 물려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5m 흘릴 거를 내가 10m 가면 15m 흘리면서 하면은 그 고기가 경계심도 덜하고 그 특히 뭐 저도 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낚시를 배웠는데 그 고기는 물 밑에서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라든지 소리라든지 그거 하기 때문에 조금 멀리서 특히 뭐 수심 얕은 데는 더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더 멀리서 하는 게 쭉 흘리다 보면 그 여기까지 흘리면 10m 뭐 20m 흘릴 정도 내가 그 공간을 만듭니다. 영씨는 잡을 때 치는 무엇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뭐 주로 이제 크릴 위주로 하는데 요즘 뭐 저 잡어가 많으니까 옥수수도 쓰고 크릴하고 옥수수하고 같이 쓸 때도 있고 그 크릴 한 마리 끼고 옥수수 그 바늘 끝에다가 옥수수를 한 개 아니면 두 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안 되면은 또 멍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씁니다. 쓰는데 요즘 뭐 제가 볼 때는 옥수수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저도 뭐 옥수수를 씁니다. 쓰는데 기본은 커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게 주로 이제 커리를 끼고 커리를 한 마리 끼고 그 바늘 끝에다가 옥수수를 끼고 하는 방법이 효과도 많이 보고 혹시 뭐 그 잡어가 꽁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내려갈 때 그 옥수수 무게로 내려가니까 내려가다 꽁치가 묵어도 그 미끼를 따먹어도 머리 쪽으로만 따먹거든요. 그럼 몸통하고 옥수수는 같이 내려갑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낚시에는 정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김재영 씨의 낚시 기법이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갯바에서만 낚시를 한다기보다는 고수에게 한 수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처음부터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낚시할 시간도 짧습니다. 얼마 남지 않고 지금 해는 또 서산에 기울어 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김재영 씨와 같이 필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장면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